지하철은 시민의 발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계신데요. 지하철 풍경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책을 읽거나 신문을 보거나 또 잠시 졸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지하철 풍경이 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다들 스마트폰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요. 자, 이런 지하철 풍경을 예전으로 좀 돌려보자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은 책 읽는 지하철 송화준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지하철을 책 읽는 공간으로 다시 돌려보자 이런 의미인데요. 책 읽는 지하철 어떤 모임인지 소개해 주세요. 책 읽는 지하철은 그냥 이름에서 나오듯이요. 지하철에서 같이 책을 읽자는 그런 플래시몹의 하나고요. 그래서 제가 서울이 사실 이제 지하철 노선이 참 잘 발달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일단 2호선에서부터 시작했고요. 그래서 2호선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책을 읽으면서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2호선이 순환선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지하철을 타면 책을 보면서 같이 쭉 한 바퀴 돌면 한 2시간 걸립니까? 그거보다 약간 적게 걸립니다. 그렇군요. 네. 네. 지하철에 모여서 플래시몹이라고 하는 게 언제 어디서 모여서 같은 뜻을 가진 분들이 이벤트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책 읽는 이벤트를 하는 네. 겁니다. 예, 책 읽는 지하철 송화준 대표님인데 그럼 송 대표님 혹시 도시철도 공사 직원은 아니시죠? 네, 네, 아니십니다. 네. 자, 책에서 지하철을 읽다, 책 읽는 지하철 이렇게 모임을 결성하시게 된 계기는 어디에 있나요? 책 읽는 지하철은요. 혹시 교수님 독서 모임 해보셨어요? 독서 모임 해봤죠. 네. 해보셨죠? 네. 독서 모임 할 때 가장 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책 구입하는 거하고 미리 네. 읽고 가야 되는 부담감 그쵸. 이런 거죠. 미리 읽고 오는 거. 그 부분이 이제 저희가 독서 모임을 한 5년 정도 해왔는데요. 네. 독서 모임의 장점을 굉장히 많이 느껴왔는데 그 부분이 참 힘들더라고요. 책을 네. 미리 읽어야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좀 책 읽는 그 과정부터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요. 카페에서 하면은 돈도 들고 네. 눈치도 보이고 네. 마땅한 장소가 없잖아요. 근데 지하철은 어차피 우리가 타야 되는 곳이고 또 공공장소니까 좀 보여줄 거리도 많을 것 같고 그래서 네. 지하철에서 읽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독서 모임이 어떤 의미에서는 연장선상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네. 말씀하시는데 인상이 이렇게 좋으세요. 네. 스마트폰 안 하시고 책 읽는 분들은 이렇게 인상이 좋습니다. 예. 그러면 독서 모임 하신 지는 한 5년 정도 네네. 됐고, 책 읽는 지하철로 플래시몹 시작하신 거는 이제 최근인가요? 네,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고요. 작년에 준비해가지고 올해 1월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네. 매달 한 번씩 한다고 했으니까 네. 이제 5번 했고 바로 다음 주에 6번째 네. 이제 진행 예정입니다. 같이 책 읽는 회원들을 부키라고 부르신다는데 네네. 북입니까? 부키입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요? 부기입니다. 부기, 그래서 예. 왜냐면 BOKY 예, 북에서 온 건데요. 그래서 책이 참 좋은데 우리한테 좀 그렇게 친숙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친숙하게 좀 다가갈 수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일단 했고요. 그리고 좀 저희만의 좀 익살이랄까 좀 풍자랄 게 있었는데요. 옛날엔 책벌레 하면은 그렇게 좋은 어감은 아니거든요. 옛날에 좋았는데요. 책 열심히 읽는 사람 아니에요? 책만 읽고 막 다른 거 안 하고 뭐 이런 사람 고지식한. 아닌가요? 예, 박벌레, 책벌레 이런 것들은 네. 그래서 좀 책벌레를 좀 다시 네. 한번 좀 우리가 좀 다시 얘기를 나눠봐야겠다 그래가지고 했고요. 사실은 이제 제가 처음에 낸 아이디어는 아니었고 같이 하고 있는 분들이 네.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네. 같이 그런 식으로 좀 시도해봤습니다. 네. 네. 서로를 갖다가, 그러니까 송화준 부키님, 김부기님 이렇게 세 부기님 부르신다고요? 그렇게 하면 좀 너무 딱딱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네. 제가 송화준이면요. 네. 화준북입니다. 화준부기. 네. 네. 이게 제가 민수부기님을 오늘 만나뵈러 온 거죠. 좋습니다. 저도 참여해야겠는데요. 자, 플래시몹 캠페인 지금 하고 계신데, 플래시몹 캠페인을 그러면 구체적으로 앞서 지하철 2호선에 하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네네. 하시는지 또 시민들 반응은 어떠세요? 시민들 반응이 참 재밌어요. 가장 일상적인 모습은 이제 아까도 얘기 주셨지만 스마트폰을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들어오셨다가 어떤 좀 기운 같은 게 느껴지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좀 쭈뼛쭈뼛도 하시고 네. 이렇게 좀 이렇게 살펴보시다가 핸드폰 좀 넣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은 가장 흔하게 보일 수 있는 거고 중간에 뭐 이런 에피소드를 몇 개 얘기 드리면은 뭐 저희가 지하철에서 아무래도 좀 오랜 시간 앉아 있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저희가 지금 양보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고지해줘요. 참여자분들한테. 그럼 이제 노약자분들한테는 너무나 당연하게 양보해야 되는 문제고요. 그래서 이제
노약자분이 앞에 이제 서셔가지고 저희가 양보를 했는데요. 노약자분이 양보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저희 한참 더 가야 된다고 그 일어나겠다고 앉아서 가시라고 편하게 했는데도 항상 그렇게 눌러서 앉히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저희 괜찮다고 했더니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앉아서 가야 된다고 그런 얘기 들을 때 참 이런 서로 배려하는 문화가 좀 책 읽는 지하철 안에서도 나올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네. 네. 그 며칠 날 하세요? 그럼 한 달에 한 번 하신다 그랬죠? 네, 한 달에 한 번 네. 하고요. 좀 더 이제 그 일정을 그때그때 공지합니까? 네네, 그렇죠. 저희가 1년 정도 일정은 저희가 나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매달 셋째 주 토요일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추석 연휴라든가 이런 때가 있어요. 9월 달 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걸리고 하면은 좀 땡기고 네. 이런 식의 것들이 있어가지고요. 뭐 실제 기준은 그 매달 셋째 주지만 좀 이렇게 공지를 좀 보셔야지 정확한 일정은 확인하실 수 있다. 네네. 지금 지하철이 보통 10칸이잖아요. 열량을 묶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그중에 플래시몹을 하면 주로 이제 한 칸에서 집중적으로 아닙니까? 아니면 뭐 그 열량 자체를 다 이렇게 어떻습니까? 일단은 앞으로 좀 많은 칸에 앉았으면 좋겠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냥 순수하게 지하철 타는 분들을 배려하는 입장에서는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좀 같은 그런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고 있는데요. 그렇겠네요. 현 상황에서는 저희가 한 100여 명 정도씩 이제 평균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니까요. 두 칸에서 세 칸 정도 이렇게 좀 느슨하게 타고 있어요. 네. 네. 그 플래시몹을 하는 그 지하철에 타신 승객들께서는 이거 뭐야 이런 그 감정들을 좀 네. 가지시면서 책 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번씩 네. 가지실 것 같아요. 자, 지하철에서 이렇게 책 읽는 지하철 플래시몹도 하고요. 북 콘서트도 하고 계시다고요. 네네. 북 콘서트는 이제 사실은 매달 하는 건 아니고요. 네. 플래시몹도 좋고 이제 저희가 지하철 안에서 책 읽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그렇지만 모든 것들이 동일한 포맷으로만 계속 이어지면은 약간의 이제 좀 지루한 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그때 이제 좀 테마를 정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3월에는 신학기 테마로 해가지고 아현역에 있는 중앙여고라는 곳으로 이제 중앙여고라는 것을 이렇게 등교하듯이 했던 적이 있고요.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북 콘서트로 했던 게 4월하고 5월인데 4월 달에 이제 서울시에서 연락 주신 면도 있고 해가지고 우리 이제 시장님이 이제 전철에서 같이 타고 싶다고. 보이네요. 네, 이게 사진이 나오네요. 네네. 그래서 같이 시장님도 같이 전철에서 타시고 같이 책 읽고 그랬던 적이 있고요. 5월 달에는 이제 가정의 달이잖아요. 네. 그래서 엄마를 부탁해 하고 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라는 책을 쓰신 네. 신경숙 작가님 모시고 콘서트 했었고요. 네. 네. 박 시장님은 뭐 책을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좋은 책 좀 기증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좀 나눠 좀 보시고. 네. 선거 그런 것 때문에 기증은 못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또 네. 많이 걸리는군요. 네. 자, 이 북 콘서트도 하시고요. 책 읽는 지하철. 그 밖에 또 어떤 활동들을 하세요? 플래시몹 또 북 콘서트 말고는요. 이 책 읽는 지하철이 이제 좀 사회적인 부분하고 책적인 부분 그런 부분에 이제 집중되어 있는 건데요. 네. 실제로도 그쪽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 쪽 일을 좀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서울시 청년허브라는 곳이 있는데요. 네. 청년 정책을 연구하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이제 청년들이 같이 책을 읽고 스터디하고 앞으로 어떤 것들을 해나갈지 해법들을 고민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기획 운영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외에도 뭐 사회적 관련된 일, 그 책 관련된 일 이렇게 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저한테도 아까 민수북이라고 그러셨는데 참여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자격이 필요합니까? 네. 예, 자격은 책을 좋아하면 되고요. 그리고 읽을 책을 가져오면 됩니다. 네. 그 정도고요. 네, 저희가 말 그대로 이제 지하철이랑 공간을 하다 보니까 좀 숙지해야 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하면은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네. 이제 저희 그 커뮤니티에 들어오셔가지고 확인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저희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는 방법은 네이버나 다음에서 책 읽는 지하철이라고 치고 검색하시면 나오니까요. 들어오셔서 확인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현대사회에서 참 책 읽는 게 멀어졌어요. 우리가 뭐 지식을 습득하는 통로가 많아져서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통신이나 스마트폰이 발달하다 보니까 책이 밀리고 있어요. 네, 우리 현대인들이 책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세요? 되게 네.
예, 저한테 독서클럽- 가장 어려운 독서클럽 질문인데요. 회장이시고 책 읽는 지하철 대표 네. 기획자이시니까. 네. 이제 책 읽는 지하철에도 들어있는 하나의 이제 저희의 그런 마음인데요. 네. 책은 매개체 그리고 함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이게 아마 예전에 이제 장년층이나 아니면 예전 세대 분들하고 좀 다른 면이라고도 볼 수 있을 건데요. 요즘에 키워드가 하나의 소셜 리딩이죠. 그래서 책을 혼자 조용히 읽고 책장에 꽂아놓는 게 예전의 독서법이었다면은 지금의 독서법은 책을 읽는 순간부터 같이 공유하고 그것들을 이제 같이 향유하고 그거에 대해서 같이 또 얘기를 나누면서 그 책에 대한 이해를 높여가고 그런 경험들을 또 역시 네.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책은 매개체다. 네. 그러면 책 읽는 지하철의 송화준 대표, 우리 화준 부기께서는 스마트폰 사용 안 하시나요? 아유, 엄청 많이 하죠. 사용합니까? 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지하철에서 다들 좀 이 습관적으로 그 짤막한 시간에 네네. 편하긴 하잖아요. 그쵸, 책을 그쵸. 휴대하고 다니고 네. 그렇고 스마트폰에는 다양한 정보들이 있으니까. 그쵸, 그쵸. 근데 우리가 좀 무리하게 이제 빠지는 거죠. 책 읽는 모임을 하시면서 스마트폰과 어떻게 적절하게 좀 운명의 이기 들고 어떻게 좀 조화를 잘해야 될까요? 그건 되게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요. 일단은 좀 저희는 뭔가 좀 자극제가 돼드리고 싶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접근하는 게 예를 들면은 이제 스마트폰이나 뭐 태블릿 PC로 전자책 보시는 분들도 실제로 계신데 네. 그러다 보면 단점이 자꾸 이제 그런 뭐 방해 요소들이 많잖아요. 메시지도 있고 뭐 그래서 네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딴 길로 새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제어 장치해줄 수 있는 게 뭘까 그런 고민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태블릿 PC나 핸드폰 뒤에다가 책 읽는 지하철 마크를 좀 붙여드릴까. 네. 그럼 스스로도 좀 경각심이 생기니까 그런 면들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뭐 책 읽는 지하철을 좀 참여하시고 나면은 네. 그런 얘기들 많이 해주세요. 평상시에도 이게 책 읽는 지하철의 경험이 떠올라서 책을 좀 더 많이 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좀 자극제들을 줄 수 네.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들은 이제 서로 같이 해나간다면은 네. 좀 더 좋은 모습들이 나올 수 있겠죠. 플래시포프 하면 자녀들 데려오는 분들도 있어요? 네네. 아, 그래요. 예. 앞으로 계획 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세요. 예, 앞으로 계획은 거의 큰 틀에서만 놓고 본다면은 이제 책 읽는 지하철이 이렇게 플래시몹이나 단발성으로 누가 한두 명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요. 네. 우리의 지하철 곳곳이 다 이렇게 책 읽는 지하철이 되는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위해서는 저희가 좀 단계적으로 밟아가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지하철이라는 공간을 좀 더 책을 읽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서 네. 좀 그런 부분들을 협의해 나가려고 하고요. 지하철 측하고요. 네. 이렇게 지하철 꾸미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시고 계시거든요. 네. 그런 것들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은 신도림역에서 출발하는 하나의 이게 2호선 이렇게 도는 걸 순환선, 하고 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뭐 신도림역도 지정을 해드리고 또 몇 개 지점을 지정해드리는 거죠. 또는 몇 월 몇 시 몇 분에는 모든 열차 타면은 어디든지 그게 이제 각자가 하면서 서로 인증해 준다던가 네. 이런 식으로 좀 더 생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네. 찾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안 하고 책을 읽게 하는 방법은 있지요. 모든 지하철에서 통신이 안 되도록 막아버리는 겁니다. 네, 그렇지만 뭐 난리 나겠죠. 그렇게 되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책 읽는 지하철에서 책 읽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책 읽는 지하철 커뮤니티 송화준 대표 함께 만나뵙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